정치인 이재명을 잘 모를 때 정말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설명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중앙대 문해창작학과의 방현석 교수였죠. 범도 작가, 베스트셀러, 홍범도의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알렸던 그 작가가 우리가 잘 모르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진솔하게 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인터뷰를 보고 눈물을 흘렸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송하려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또 지적을 해야 하는 방송이기도 한데, 오늘 방현석 교수님 모시고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네. 압도적 표차로 좀 당선됐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번이 최다 득표로 당선된 네. 거고, 진보 후보로는 최대 득표율이죠. 뭐 만만치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교수님과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뿌듯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이제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후보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뭐 민심의 반응은 두 가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아시던 분들은 역시, 그리고 또 잘 모르시던 분들은 혹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던 분들은 역시 이재명이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 요새 뉴스 볼 맛이 난다.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던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몰랐나? 잘못 알았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난 찍지도 않았는데 내 주식 값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계속 잘할 건가 혹시? 주식 좀 더 사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 반응입니까? 아니면 매우 정상적인 그 상황에 대한 반영입니까? 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저 정도 일을 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고, 몰랐던 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저 정도인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안 찍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누구보다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방 교수님께서는 네. 몇 점 정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뭐 한 95점 하고 95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95점 하고 있다면 네. 여전히 이제 5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더 이제 질문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100점 이상이다. 네. 점수가 1000점이면 1000점이라도 주고 싶다는 국민들. 네. 요즘 대통령 발언을 유튜버나 방송에다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는 사람들까지 뭐 생겼습니다. 뉴스 보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그러죠. 실제로 유튜버가 요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왜냐면 갑자기 이제 그렇죠. 뉴스를 보기 뭐 MBC, KBS, SBS, JTBC 네.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찾아보니까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은 지난 3년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풍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1000점, 만점 주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 저로서는 무척 뭐 안심이죠. 예. 제가 인간 이재명에 이어서 이재명 평전을 쓰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낙관적 현실주의자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낙관주의란 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다. 그런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길을 찾고 방법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진면목을 대통령이 돼서 못 보여주면 어떡하나 혹시 그랬는데, 뭐
여지없이 뭐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95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만점을 100점으로 봤을 때 5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낙관적 현실주의자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우 비관적인 상황을 네. 그대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그럼요. 있다. 지금보다 라는 것. 훨씬 나은 내일을 만들 거다. 세계가 놀랄 만큼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자신감도 있고 또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뭐 며칠 동안 한 게 이미 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잉 반응이라거나 네. 이상 현상이 아니라 뭐 지극히 당연한 당연한 결과죠. 본인의 역량이 네.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런 것이고요. 뭐 달라진 모습들 보면 대통령실 보면 알잖아요. 예. 일은 안 하고 어깨에 힘주고 격노하면서 아래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던 그런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정부에서 일하던 강요들까지 다독거리면서 다부지게 따박따박 유능하게 일을 하잖아요. 회의에 정무직 장관들 말고 실제 실무를 총괄하는 실국장들 부르고 이번에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가서도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 한참 일 잘하는 직원들 55명 딱 배석시켜서 핵심을 묻고 핀셋처럼 문제를 찾아내서 대책을 지시하잖아요. 뭐 실력이 다른 거죠. 자, 조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낙관적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은 타고난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학습이 된 게 있습니까? 타고난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후천적인 학습이죠. 끊임없이 학습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왜 실수 안 하겠어요? 근데 실수를 2번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네. 실수 2번 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형이 서울 이제 성남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면서 이제 형이 없으니까 위에 형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초등학교 5학년이 형 대신 일을 해요. 그러면서 형이 야, 이제 어려운 동생들 어떻게 벌어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아리를 50마리 사가지고 맡기고 와요. 병아리 50마리. 안동에다가 병아리 농가, 50마리를 네, 남기고 예안 거기에 예. 그 자기 그 화전민촌 예. 집에 병아리 50마리를 사서 너 길러서 키워서 중학교 가라. 그래서 그 병아리 50마리를 맡기고 가거든요. 근데 맡긴 지 며칠 만에 다 죽여버려요. 50마리를.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알뜰히 키우려고 겨울 날려면 방에다가 온돌까지 깔고 온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아리를 그 집안에 넣었는데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동생하고 그러니까 번갈아서 병아리 안 춥게 한다고 하다가 너무 방이 건조하고 뜨거워가지고 병아리 50마리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다시 와서 보고 50마리를 다시 사줘요. 근데 그날부터 시간대별로 가서 온도를 보고 적어요. 방이 어느 상황, 뜨겁다, 상황, 중하 그렇게 기록하고 장작을 좀 덜 넣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그래서 딱 복귀를 해요.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죽이고 50마리를 살려서 키워놨. 그런 사람이 이재명.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재명 대통령. 예.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라는 이야기. 네. 근데 같은 실수 2번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낙관적 현실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그렇죠. 않는 이런 겁니까? 그렇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법고시를 이렇게 합격하기 전까지는 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 지난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한 5, 6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간은 되돌아보면 단 하루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좌절도 몇 번이나 하죠. 예. 이재명 대통령은 죽음의 문턱에 3번 갔다 온 네,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인생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이 더 나을 내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목까지 다쳐서 네. 이제 공장 노동자로도 살 수 없게 됐는데 학교도 안 보내주니까 이제 내 인생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비관했죠. 그래서 네. 2번이나 자살 시도했다가
뭐 약사가 가짜 약 주고 자영이 발견해서 구해서 살아남았고, 또 한 분은 뭐 얼마 전에 테러 당해서 사실 뭐 몇 미리만 옆으로 찔렸으면 네.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견디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자가 아닌 거죠. 그 절망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죽음의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사람이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이 예. 올라오는 힘이.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이유는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과정이 매우 비관적인, 네, 그럼요. 비관주의,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꿈을 꾸었던 예,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거쳤기 때문에 낙관적 네, 현실주의자가 된 것이지. 네, 그렇게 그 과정이 달려는 없었으면 거죠.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낙관과 이런 쪽으로 이제 더 매몰됐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한 이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분들도 계속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민정수석 임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독특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지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번에 오광수 수석의 임명과 그리고 자진 사퇴 이 과정에서 한 번의 반려 그리고 최종적인 수리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아마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광수 수석의 강한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발탁할 정도면 강한 믿음과 또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일을 잘 전문성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거라고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나름 검증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관계들이 좀 미리 검증하기에는 인수위도 없고 며칠 만에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쉬움이 발생했던 거고 빠르게 또 수습을 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던데요. 일단 발탁해서 써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밀어붙였고 예. 그런데 문제 제기를 누군가 했을 때 그게 뭔지를 골똘히 관찰하는 것 같고 그래도 같이 쓰자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다른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민심이 어떻게 가는지로 관점을 위치를 딱 바꿔서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매우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매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고집 안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보면 저는 오수석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그 대통령실 비서실 전체 그리고 내각 구성 총리 임명도 함께 봐야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 또 그 식견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이건 아주 일부 사실은 전 좀 안타까운 건 이분이 일을 좀 해서 능력을 좀 우리한테 입증하는 걸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한계도 또 오류도 또 흠집도 있지만 참 일 잘하는 사람, 일 하나는 잘하는 사람 뽑았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이제 공과를 같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보고 한 건 좀 아쉽다. 개인한테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웠던 거. 저도 똑같이 이제 일을 한번 해보고 또 국민들 절대 다수가 양해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검찰 특수부 출신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못 가고 중간에 이제 낙마한 것은 또 다른 이제 뭐 사유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인사 특징은 2번, 3번 문제 제기되고 이것이 민심에 뭔가 반응이 올 경우에는 또 결단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총리나 비서실장 인사를 보면서 이게 이제 자기 진영의 사람 이 개념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청와대 대통령실 참모를 보니까 뭐 보수 진보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인사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는 최상의 인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엘리트 출신이거든요. 제가 김민석 대표 처음 본 게 40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도 지금 그러니까 전대협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생 조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조직이 전학년이라는 조직이었는데 거기 의장을 했던 분이 김민석 총리였어요. 당시 서울대 총학생 회장이었죠.
그때 전두환 정권의 정면에 맞서서 전국 대학생들을 이끌면서 싸웠던 사람이 김민석이었고, 그렇게 해서 징역 가서 징역 살고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31살에 당시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승승장구했죠. 뭐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정몽준 이 단일화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고 한 20년 가까이 그 낭인 생활을 했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련에 봉착해서 장기간 일어서지 못하면 다 좀 이상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 20여 년을 정말 잘 견디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누구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차근차근 다시 준비해서 하버드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땄죠. 그리고 다시 복귀 와서 밑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런 그 과정에서 정말 천당에서 지옥까지 정치적으로 다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 지옥까지 갔다 온 엘리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거죠. 그 능력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어떻게 보면 정치 천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최고 엘리트에서 지옥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잊혀진 정치인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엘리트 의식을 다 버린, 엘리트 의식이 없는 엘리트, 최고 엘리트. 그러니까 정치 천재가 엘리트 의식 없는 엘리트를 발탁한 거예요. 저는 이 최고의 명콤비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에 대한 이제 평가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도 물론 해 주셨습니다. 명콤비가 됐다는 건 한 사람은 엘리트에서 엘리트 의식을 버린 거고, 한 사람은 밑바닥부터 올라가서 최고 위치에 올라갔는데 원래부터 엘리트 의식이 없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명콤비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국무총리 인사를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적임자를 찾는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적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하나 읽혀졌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